네, 이 시각 인터넷과 SNS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모아 전해드리는 키워드 핫이슈 시간입니다. 검찰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에 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로부터 벌금액 전부를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집행이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장 씨의 어머니 전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습니다. 검찰이 전 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 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인데요.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창립 124주년을 맞아 5개 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상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인상된 금리는 5일부터 적용되며 영업점 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니 혼다 모빌리티가 현지 시간 4일 오후 5시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새 전기차 브랜드명 아필라와 함께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양산은 2025년 예정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는 분위기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의사록에서는 어떤 참석자도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아 연준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옮겨갔다는 단초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최고층을 35층으로 제한한 규제가 오늘로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조망권 보호를 이유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세워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에 따라 주거용 건물은 용도 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35층까지만 올릴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이 높이 제한을 없애는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확정해 오늘 공고했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노리는 야놀자가 단순 숙박 중개업을 넘어 IT 기업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흩어져 있던 IT 사업을 핵심 자회사 야놀자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면서 야놀자는 호텔앱 중심의 소비자 대상으로, 야놀자 클라우드는 IT 서비스 중심의 기업 대상으로 각각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야놀자 측은 사업 효율화 차원으로 플랫폼과 솔루션 사업을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도 참고 자료를 오늘 배포해 나온 내용인데요. 9,620원을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만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01만 580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국제결제은행 총재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7일 출국합니다. 이 총재는 8일에서 9일 열리는 세계경제회의, 주요 신흥시장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전체 총재회의에 참석해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세계 경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SSG 랜더스 구단주가 청라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며 신세계 유니버스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동에 SSG 랜더스의 새로운 홈구장인 인천 청라 홈구장을 짓고 청라 돔구장을 짓고 인근의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청라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국내 A은행에서 한 부장 간부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장은 부하 직원과 내기를 해 100만 원을 갈취하고 김밥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김밥을 싸우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 의혹도 일었습니다. A은행 관계자는 블라인드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부장에 대해 대기 발령을 내린 상황이며 피해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에서 17%로, 연봉이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인 경우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무역대금을 위장해 사전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환을 유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세관이 새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서울세관은 5일 불법 사전 송금 관련 상시 외환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향후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 소비세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 감면 제도도 추가로 중복 적용됩니다. 현지 시간 5일에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3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스타트업이 참여합니다. 참가하는 한국 기업 500여 곳 중 350여 곳이 스타트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K스타트업관을 통해 국내 우수 스타트업 51곳을 소개합니다. 코로나 특수에 입입어 급성장한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이 최근 5개월 연속 거래액이 줄며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부 활동이 늘며 배달을 통한 주문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배달 음식 온라인 거래액은 2조 2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하디슈였습니다.